지방으로 이전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시설이 곧 용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용인시가 LH에 사용 권한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정찬민 시장이 18일 경찰대 부지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8일 기흥구 언남동 구경찰대 실내체육관에서 용인시가 경찰대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LH로부터 기부 체납받게 돼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경찰대에 있던 대운동장과 체육관, 본관, 강당 등 8개 시설 8만 1,000제곱미터를 용인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시는 우선 대운동장과 체육관을 보수해 활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주민 의견에 따라 종합적인 사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방향이 기존 의료복합단지 대신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바뀌면서 용인시는 국토부와 LH에 강력히 요청해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축소하고 녹지와 공원, 공공시설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LH 측에서 부지 사용 권한을 넘겨받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동안 문화 공간, 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특히 이 주변이 산림으로 우거져서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는 또 경찰대 부지의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해 LH 측에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이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LH와 국토부, 용인시가 향후 발생할 교통 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시설에 갈증을 느끼던 기흥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경찰대하고 법무연수원이 교육적인 측면과 연수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개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생각하고 보시다시피 너무 활용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장 같은 경우도 조금만 보완을 해서 수영장이나 문화복합시설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관 학생회관 도서관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시에서와 협의를 통해 하겠지만 시민한상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경찰대 부지를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지구 상현동 상현 지하차도가 공사 시작 8년 만에 전면 개통됩니다. 이 일대 극심한 상습 정체도 해소될 전망인데요. 전면 개통에 앞서 시민 편의를 위해 부분 개통되고 있습니다. 수지구 상현동 국도 43호선 상현 지하차도가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인 오는 31일 전면 개통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수원에서 수지 방향 2차선이 부분 개통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 1,065m, 4차선의 지하차도를 완공하기까지 84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상현 지하차도는 2009년 착공했으나 광교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2, 3년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통됐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하루 12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는 상현교차로와 광교교차로 주변에 상습 정체가 극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수원에서 수지를 오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직진해 이 일대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부터 처인구, 양지면, 추계 1위 등 미급수 지역 30개 마을 692가구에 수돗물이 새로 공급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그동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간이 상수도를 사용해왔으나 용인시가 80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28km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상수도 보급률은 98.7%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정은 5,200세대며 시는 2020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 100km의 상수관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인구 역삼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정찬민 시장을 방문해 용인시의 이웃돕기 모금운동인 개미천사에 2,000계좌를 기부했습니다. 개미천사 기부운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 계좌당 매달 1,004원을 기부하는 이웃돕기 운동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한 개미천사 기부운동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3,571계좌가 개설됐습니다. 20년 만의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여름, 시청 광장 물놀이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개장 마지막 날까지 지난해 2배가 넘는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간 운영한 시청 광장 물놀이장. 21일 폐장까지 20만 300여 명이 다녀가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문을 닫았습니다. 휴일 없이 매일 열린 물놀이장에는 하루 평균 6,700여 명이 이용해 운영 첫 해인 지난해보다 2배가량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마지막 날인 21일에도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만여 명이 아쉬움 속에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한 달간 시청 블로그에는 가격이 비싸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워터파크 대신 시설 좋은 물놀이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고맙고 행복하다는 시민들의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올해 시청 물놀이장에는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시설은 물론 몽골 텐트와 파라솔존, 잔디 광장까지 마련돼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쉼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이면 마술과 인형극 공연 등 볼거리가 이어졌고 시청 로비에는 500여 권의 책을 갖춘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풀장 관리와 안전점검, 쓰레기 수거 등 굳은 일에는 조를 짜 근무한 시청 직원들과 적십자 봉사회, 부녀회, 자원봉사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의 품에 안긴 시청사.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청사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6 을지연습이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용인시와 용인 동서부 경찰서, 소방서, 제55사단 172연대 3대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국지 도발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23일 수지구청 광장에서는 공공기관 테러 대비 사태 수습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있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중부일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미나 민경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청 구원상 교통국장, 용인시청 유기석 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심화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차와 버스 등의 교통체계를 살펴보고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간 교통수요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5일 용인시가 민간 봉사단체와 손잡고 어린이들의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을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장난감 수리 전문 봉사단체 키니스 장난감과 협약을 맺고 2달에 한 번씩 장난감을 모아 무료로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출장 수리에는 75점의 장난감이 접수돼 수리를 마쳤고 다음 수리는 오는 10월 예정입니다. 용인시의 자매도시인 진도군 수산단체 연합회 회원 20명이 25일 용인시를 방문해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용인시와 진도군은 이번 교류를 통해 농수산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용인시는 진도군과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오늘로 5번의 교류 행사를 가졌고 다음 달 추석 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진도군의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